여러분, 집이나 학교에서 다쳤던 적 있나요? 아니면 갑자기 누군가 쓰러지거나 아픈 걸 본 적은요? 학교, 버스, 길거리처럼 우리가 늘 다니는 곳에서 가끔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알고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려 해요. 자, 그럼 모두 집중해서 영상을 볼까요? 휴, 화장실 찾느라 혼났네. 아참, 풀림이 기다리겠다. 얼른 가야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근데 네이비 얘는 왜 이렇게 안 와? 네이바. 풀림아, 많이 기다렸지? 응, 많이 기다렸어. 네이바, 네가 왜 빙글빙글 돌아? 풀림아! 갑자기 풀리비가 쓰러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응급 상황은 갑자기 찾아와요. 그럴 때 일수록 우리는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먼저 쓰러진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반응을 확인해야 해요. 풀림아, 괜찮아? 괜찮아? 내 말 들리면 대답해봐. 반응이 없다면 호흡과 맥박을 확인해야 해요. 만약 친구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 어른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혹시 심폐소생술 방법을 잘 모른다면 어른께 도움을 요청해요. 선생님을 모시고 와야겠어. 도와주세요! 풀리비가 쓰러졌어요. 플리피가 쓰러졌다고? 네. 어디 있는데 지금? 저기요. 보자. 괜찮아? 괜찮아? 풀리비는 네이비의 침착한 대처와 선생님의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금방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되지만 만약 밖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주세요. 일어나보세요. 저주세요. 우선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나 상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내가 안전해야 쓰러진 사람을 도울 수 있거든요. 반응이 없다면 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한 명을 지목해서 119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만약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119에 전화해서 스피커 모드로 전환한 뒤 통화하며 응급처치를 시작해야 해요. 풀리바! 네이바! 무슨 일이야?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 풀리비가 119에 신고 좀 해줘. 찾으세요? 네, 119죠. 여기 행운공원 입구인데요. 어떤 분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119에 신고할 때는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정확히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으로는 호흡과 맥박을 확인해야 해요. 만약 숨을 쉬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야외에서 숨소리가 듣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슴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숨을 쉬지 않아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폐소생술을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되지만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어른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어른이 올 때까지 쓰러진 사람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요, 여기! 119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해줬어요. 그 덕분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침착하게 행동한다면 모두가 안전할 수 있어요. 소방관의 도움과 우리 배운 대처법이 합쳐지면 더더욱 든든하겠죠? 그럼 영상을 하나 더 볼 건데요.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떤 응급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다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네이버, 우리 얼른 집에 가자. 그래. 너 뭐 먹어? 초코볼. 너도 먹을래? 먹을래. 고마워. 맛있다. 그치? 야, 근데 나는 이거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안다? 너 맛있게? 어떡해? 봐봐. 와, 멋지다. 또 보여주면 안 돼? 알았어? 괜찮아? 네이버 왜? 왜 그래? 가지? 세이바 도와줘. 폴리파, 네이피가 기침할 수 있도록 해줘. 알겠어. 네이바 기침하네 기침. 휴, 다행이에요. 네이비가 기침을 해서 초코볼을 뱉어냈어요. 초코볼이나 손잡이가 없는 사탕은 목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던져서 받아먹는 장난을 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기침으로도 뱉어내지 못해 숨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하임리히법이 필요해요. 하임리히법은 목에 음식물이 걸려서 숨을 쉴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 방법이에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음식물이 목에 걸린 친구를 뒤에서 끌어안고 명치와 배꼽 사이 배 중앙에 한 손을 주먹 쥐고 올려놓아요. 주먹의 윗면이 배에 닿도록 하고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감싸줍니다. 그 다음에는 친구의 다리 사이에 내 한쪽 다리를 넣어서 지탱해주고 팔을 조이면서 위로 밀어주듯이 배를 압박해주면 돼요. 실제로 어린이가 사탕 같은 음식물이 목에 걸리는 아찔한 사고는 매년 많이 일어나는데요. 위기의 순간 하임리히법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답니다. 오늘은 응급상황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봤어요.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처치 요령 절대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은 재미있게 119 구조 요청 역할극을 해볼 거예요. 역할극을 하기 전에 119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 예시를 봅시다. 잘 보고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환자가 있어요. 두 번째, 환자의 위치 알리기. 안전시 세입구 네임노 플립 아파트 입구예요. 세 번째, 환자가 아픈 곳을 말하기. 아빠가 가슴이 아프다 하시면서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으세요. 네 번째, 환자의 나이와 지병을 말하기. 45세이시고 평소에 심장병이 있으셔서 약을 드세요. 마지막으로 구조대원이 다시 연락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말하기. 제 이름은 꽃잎이고 이 전화 말고 통화 가능한 전화번호는 010-1111-3333이에요. 그리고 119에서 알려주는 대로 환자를 도와야 해요. 말씀하신 대로 가슴 한가운데를 강하고 빠르게 눌러볼게요. 자, 여러분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작은 손짓도 사람을 살리는 큰 힘이 될 수 있답니다. 오늘 배운 응급처치 방법과 구조 요청 잊지 말고 꼭 기억해요.